여러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죠. 여기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겠다. 사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아니, 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빅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게. 예.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 부채가 확대되면서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렇게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콕콕 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추경호의 빅베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추경호의 빅베스라는 게, 베스라는 게 이제 목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빅이니까 큰 목욕이라고 그냥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빅베스라는 뜻은요, 전임자가 저지러 놓은 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과연 추경호 부총리가 빅베스를 해결할까요? 그런데 이 빅베스까지 가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50곳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83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러다가요, 공공기관 이거 부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얼마나 늘었습니까? 493조였던 것이 583조가 됐으니까 90조 이상 늘은 거네요. 90조 이상. 2017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524조 7천억까지 늘더니 지금은 583조까지 늘은 거예요. 583조까지. 참 공공기관 부채 엄청납니다. 그죠? 350곳의 공공기관이에요. 350곳의 공공기관. 이게 공공기관이면 여러분, 공기업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면 한전, 한국전력공사죠.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가 공기업이에요. 이런 공기업의 부채는 434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가 준정부기관입니다. 여기가 128조 300억 원 되고요. 기타 공공기관이 20조 6천억 원입니다. 20조 6천억 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지고 있는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거는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과급이라는 게 단어 해석도 못합니까? 아니 그들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를 냈을 때 주는 급여를 성과급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성과급이라는 게, 기업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을 어떻게 성과급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6개 공기업에서요, 상근 임원 179명에게 평균 말입니다. 성과급을 4,675만 원을 줬습니다. 작년에만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성과급을 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20년만 하더라도요, 당기 순이익이 2,067억 원이었어요. 2,067억 원. 죄송합니다. 2020년이죠. 2020년만 하더라도 2조 920억이었어요. 당기 순이익이. 그런데 2021년에는
순손실이 일어났거든요. 2067억 원의 순손실이 일어났습니다. 36개 공기업 중에 말입니다. 절반인 16곳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돈 주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요. 임원 한 명에게 1억 2,060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예. 한전에서는요. 김종갑 전 사장에게 9,315만 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영업 손실이 6조까지 났죠. 5조 8,601억 원이니까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요. 1억 1,752만 원을 받았고요. 그 외에 발전자회사들은 1억 원 안팎의 어떤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 정도를 안영배 사장에게 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적자투성인데 거기에 성과급 준대요. 한전만 하더라도 부채가 지금 125조 126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자회사들까지 1억씩 챙겨가고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사장이 1억 1,752만 원까지 받아갔다는 건 이거는 모랄 해저드 중에서도 심각한 모랄 해저드예요. 이러니까 철퇴를 내려야죠. 철퇴를 내려도 빅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순하게 철퇴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세게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기업은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경영성과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성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사회적 평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 집어넣어서 경영평가를 하니까 이게 성과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들끼리 나눠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기업은요 모름지기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입니다. 공기업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매출이 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배제된다는 거 이것은요 이게 시장경제의 마인드 시장경제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가 아주 세게 공기업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개혁한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돼요. 공기업을 평가할 때 뭐 1년 단위로 평가할 거 없습니다.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그래서 경영성과가 경영성과가 낮으면 당연히 CEO는 나가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공공기관은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350곳의 공공기관 제가 봐서는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경제라고는 없어요. 전부.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 임직원 늘어난 거 보세요. 2017년 대비 2021년에 34만 5천 명이 44만 3천 명이 됩니다. 공기업이 뭘 잘했는데 지금 거의 10만 명 가까이 임직원이 늘어났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이렇게 됐는 건데 이게 진짜 공기업에는 앞으로 독 중의 독이에요. 이거 뭐 크게 계획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요. 아주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기업처럼 시장경제에 맞게끔 평가하면 끝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괜히 누구를 쫓아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기업이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2017년에 복리후생비가 7,767억 원인데 2021년에는 8,594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공기업이 혹은 공공기관이 적자가 계속해서 나면요. 이거 부담은 뭘로 합니까? 세금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전기요금을 올리든가 가스요금을 올리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동력이 떨어져서 권력의 동력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초기에 아주 세게 시장경제 중심으로 개혁을 하면
저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게 지들끼리는 저렇게 나눠먹고 국민들에게는 전기료 폭탄, 가스 폭탄, 가스료 폭탄 이렇게 다 던지고 참 답답하죠. 그죠? 이게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국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문재인 정부에게 말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퍼붓는 그런 일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